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은퇴하는 순간 당신은 밥만 같이 먹는 하숙생과 살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바쁘게 살던 남편이 오늘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 1-2주는 좋아요. 오랜만에 같이 아침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게 전부가 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당신의 배우자는 이미 당신과 정서적 이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70%가 은퇴 후 3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정작 두 사람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까지 24시간을 함께하게 된 우리 주부님들. 그런데 왜 관계는 더 편해지기보다 서먹해지고 외로워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위험한 침묵 습관만 알아도 황혼 이혼을 막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을 방치하면 1년 안에 황혼 이혼 도장을 찍게 됩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누르시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최소한 하나는 분명 생기게 될 겁니다. 저장해 두시고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관계를 회복하는 마법의 대화법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한 침묵 습관은 상대방의 취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산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고 이 산 저 산 자랑하는데 솔직히 관심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좋겠네.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말았어요.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가까이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은퇴해서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는데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언니는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이 나이에 무슨 글씨 공부야?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남편한테 자기 일을 아예 말하지 않게 됐대요. 보여줘봤자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에 무관심하면 대화 소재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오늘 뭐 먹을까? 날씨 춥네, 덥네. 이런 기계적인 대화뿐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먼저 잃는 게 바로 대화 소재래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가 사라지면 정작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법은 진심으로 관심 가지기입니다. 남편이 등산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 경치 정말 좋네. 언제 간 거야? 어떤 코스로 올라갔어?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관심 있는 척 하다 보면 정말로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찾기입니다. 남편이 등산을 좋아한다면 아주 쉬운 코스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내가 서예를 배운다면
남편한테도 간단한 글씨 하나 써보라고 권하는 거죠.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뭘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내 취미도 당당히 공유하기입니다.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좋은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시큰둥해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신데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사진 찍기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어머니가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궁금해지셨대요. 그래서 같이 출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신답니다. 친구 말로는 부모님이 요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인대요. 관심 하나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대화를 만들고 대화가 모여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위험한 침묵 습관은 칭찬이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고맙다는 말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빨래를 닭에서 옷장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맨날 하던 건데 뭐. 이렇게 서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을까?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결혼 초엔 작은 것도 고마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50년 넘게 살아도 상대방의 작은 노력에 대한 고맙다는 한마디는 관계의 윤활유가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도가 3배 높았다고 합니다. 고맙다,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중요해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을 일이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칭찬도 받고, 연말에 성과급도 받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집안일 하면서 누가 고맙다고 한 적 있나요?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편도 말이 없고, 이제 자식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만 있는데, 그나마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정말 외롭고 서러워집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한 부부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생 같이 살았지만 나를 인정해준 적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아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남편이 쓰레기 버렸어요. 여보,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아내가 아침 차려줬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서로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화분 정리한 거 봤는데 정말 깔끔하더라. 역시 손재주가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정말 나를 봐주고 있구나 느낍니다. 세 번째, 과거를 끄집어내서 감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아이들 잘 키웠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이만큼 살았어.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에 남편이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말이거든요. 네 번째, 매일 한 번은 긍정의 말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도 고마웠어. 이렇게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엔 쑥스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말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은퇴 후에 관계가 정말 안 좋았대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대화는 거의 없고 각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사가 딱 하나만 실천하라고 했대요.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라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뭘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해주는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분리수거 해주는 것, 아내가 속옷까지 다려주는 것, 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요. 서로 손잡고 상담실에 들어오시더래요. 상담사가 깜짝 놀랐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세 번째 위험한 침묵 습관은 과거의 실수나 단점을 반복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지독한 침묵을 만듭니다. 부부 싸움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 10년 전에 그것도 그랬잖아. 당신은 맨날 그래.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이런 말들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남편이랑 싸우다가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낸 적 있어요. 그때 남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침묵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 일은 이제 덮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야 하는데 옛날 이야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정말 아픈 침묵을 만들어요. 부부 심리 상담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과거 끄집어내기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회사 생활 끝났고, 자식 키우는 것도 끝났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 사유 중에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라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은퇴 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들춰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싸울 때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꾹 참으세요. 말해봤자 상대방만 상처받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20년 전 그때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봐주세요. 세 번째,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평생 쌓인 상처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남은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과거를 이야기하세요. 부정적인 과거 대신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신혼 때 그랬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지?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0대 부부는 60년을 같이 사셨는데 그동안 엄청 많이 싸우셨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평생 쌓인 원망이 많으셨대요. 자식들 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술 먹고 들어와서 고생시켰다. 이런저런 일들. 그런데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서 치매 초기 증세가 왔대요. 그때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셨대요. 매일 같이 산책하고 좋았던 추억들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지금은 정말 다정한 부부가 되셨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괜히 옛날 일 붙들고 있느라 좋은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렸다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남은 시간을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가세요. 자, 이제 약속드린 관계를 회복하는 마법의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3-3-3 대화법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3가지 주제로 대화하기. 아침에 3분- 오늘 뭐 할 계획인지 이야기하기. 점심에 3분- 오전에 뭐 했는지 나누기. 저녁에 3분- 하루 중 좋았던 일 한 가지씩 말하기. 딱 9분입니다. 하루에 9분만 진심으로 대화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거창한 대화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 좋더라. 오늘 점심 맛있었어. 오늘 TV에서 이런 거 봤어.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부부 사이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 하나. 이 9분 동안은 절대 비난하지 않기, 과거 끄집어내지 않기. 오로지 지금, 여기, 우리 둘만 집중하세요. 마무리 1900-2000.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 3가지 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취미와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긍정의 말을 하세요. 셋째,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침묵의 집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남편이 은퇴했다고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회사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침묵과 서먹함으로 보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고맙다고 말하고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당신들의 관계가 신혼부부처럼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와 남은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부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행복한 황혼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